지금 곽상도 의원, 문재인 아들, 손혜원이가요, 뉴욕에서 문아들이 유학할 때 손혜원이 아파트 살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혜원이가 우리 아파트 살았으면 10억 주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는데, 그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혜원이 아파트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뭘 폭로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지금 좌파 스스로 뒤집어진 저 판을 방해하지는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팩트에서 실수가 나오면 곧바로 고소 고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마치 사실 진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제기가 됩니다. 자, 지금 짜장면 뉴스가 무슨 조선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 좌파 언론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실제 먹은 거는 한식이었다. 자, 그래서 그 조선이 그러면 이 가짜 뉴스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나고 짜장면이 이용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 2시 반에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이제 왔는데, 그럼 배달은 오토바이 바구니에, 오토바이 앞쪽에 보면 바구니 조그만 게 있잖아요. 만다린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대요. 그러고는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가니까 일부 기자들이 그 전단 있는 집으로 전화해서 배달 간 적 있냐 하니 없다라고 했고, 자, 배달원은 기자 질문에 9그릇 시켰다 했고, 무슨 음식인지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짜장면 시켜 먹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돌기 시작했는데, 짜장면이 아닌 뚝배기 그릇이 수거할 때 보였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친문 네티즌의 주장을 받아서 짜장면 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짜장면이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잘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짜를 말했다고 되면서 전체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판을, 쪽박을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이제 한 떡볶이 회사 대표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서 무슨 사회주의자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국대 떡볶이가 노이즈 마케팅이 많이 돼가 재미는 좀 바뀌었어요. 일부 전라도에 아마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될 대단한 일처럼 취급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사회주의자입니까? 그냥 지가 그래 말한 것이지 저런 사회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천민 졸부 자식이죠. 지도 천민 졸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이 조국 사태의 문제하고는 분리시켜서 그건 나중에 문재인 쫓아낼 때 이야기해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것 없이 좀 입을 좀 닫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게 낫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리얼미터가 요즘 사람을 많이 웃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미국 같다고 48.5%로 올랐다고, 지난주보다 3.3% 올랐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정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문재인이가 미국 갔으니 올려야 문에 대한 체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봤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난주보다 3.3% 해서 지지율이 40% 후반으로 접어들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참 검찰이 여론조사에서 압수해서 여론이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는 방식과 또 샘플 관리하는 방식, 또 그걸 취합해서 마사지하는 방식, 이런 보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국민 앞에 한번 까발려서 이 여론조사회사인지 조작회사인지를 국민 앞에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들 눈치 보고 차마 올라갔다 말하지 못하는데 리얼미터가 용감하게 촌대 맸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볼 때 여론조사 회사 다음 정권에는 아마 몇 개 없어질 거예요. 자, 요즘 국립대 갈 사람 넘쳐나고 있어요. 그 대열에 합류 안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나라다운 나라 아직 도달 못했다고 유엔 총회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상을 올리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 그래서 조국 관련 국내 이슈에 의견을 밝힌 거다. 외국에 나가서는 뭐 평화와 관련된 큰 틀의 논의가 어쩌고 저쩌고. 개뿔도 미국에서는 무슨 대북 관계에 대한 대전환에 대해 발표도 안 했습니다. 한국만 방식의 대전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무슨 DMZ에 무슨 평화지대를 만들고 혼자서 떠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론이 분열된다. 마치 자기가 해외 가가 죽도록 고생 큰일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쌈박질 하고 있다. 그냥 가서요. 아부와 돈 한 몇십조 들고 갔잖아요. 갖고 갔단 말이 아니라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대가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 한번 해놓고 근데 해달라고 한 것도 그 돈 주면서 뭡니까? 북한 잘 봐주라.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좀 김현종이 시켜서 개긴 거 좀 봐주라.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현종이 그따한 게 뭐라고 전문가입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오냐.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외교관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막 미국을 상대로 지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수습한다고 국가 예산을 기업의 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뭐 물건 사겠다 이러면 됩니까? 자, 그래 놓고 외국에 가면 우리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 위상 당신이 올렸어요? 그런데 집구석은 쌈박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정말 웃겨도요. 보통 웃긴 게 아니고 2023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국민한테 안 물어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공동 유치합니까? 운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외국 가서 보니 그간의 국민과 기업들 노력하고 해서 나라 위상이 올라갔는데 참 이 국내 통치에서 여러 가지 실수나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요. 문재인이 지금 조국 블랙홀 50일 동안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동안에 국정의 시계가 멈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 주요 이슈가 손을 놓고 있고 야당도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민생 법안들이 뭐 처리도 안 되는. 이 처리 안 해도 돼요. 민생 법안 처리 안 된다고 난리 칠 것 하지만은 민생 법안 매년 그렇게 언론이 바람잡고 정권이 밀어붙이고 해서 처리해봤자 민생 좋아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조국 사태가 늦추어지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거다. 그건 분명한 상황이죠. 트럼프한테까지 오죽하면 한국의 조국이 뭐고 아웃 컨트리라 했는지 미스터 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했답니다. 한국에 이번에 오는 문재인은 조국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지구 속에 불이 나가 있고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고 검찰하고 그냥 쌈박질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듣고 내 처지랑 비슷하네 이랬겠죠.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국회도 국감부터 정기국회까지 전부 조국판이 되게 생겼다. 그래서 경제단체가 아우성이다. 뭐 경제단체 호들갑도 하루 이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문이 일단 조국 문제를 입장 밝히라는 겁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인방 계속 끌고 가겠다고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으면 그처럼 끌고 가겠다고 하든가
믿는다, 조국을. 막 공동 운명체라고 하든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조국을 특별히 신임한다고 하든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겠다, 아니면 자르겠다를 문 입으로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뭐예요, 비겁하게 대통령이요? 자, 이 마당에 민병두는 한국판 킬링필드다. 조국 부인 딸을 사냥하는 조녀 사냥이다. 민병두는 옛날에 뭐 복잡한 뭐 하나 우스운 폭로 터져 나와서 미투 비스무리한 거 정치 은퇴한다다가 다시 와서 할 때 여러 가지로 참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더 안 캐고 고마울 수 있겠죠. 공지영이는 조국과 좀 특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친한 것 같아요. 둘이 마주보고 찍은 사진도 있더만요. 공정이는 윤석열이 캐릭터가 마치 투겐처럼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스스로 안 끝낸다 그러고, 이제 유시민이 참 이번에 유시민이는 조국은 갈 거니 가고 나면 문바들 지지를 자기가 회복해 보겠다고. 원래 유시민이가 족보가 친노다가 노정권 망한 뒤에 그 뭡니까 정의당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민노당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망가졌죠. 또 자기가 직접 당을 한번 만든다고 했다 욕도 바가지로 먹었고요. 그러니까 유시민이는 지금 친문을 지지를 얻기 위해 정경심이가 이 PC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운 거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한 거다, 이래 말을 했죠.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웃기는 이야기가 실렸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PC 하드 교체하려다 실패하자 본체까지 갈아 끼하라고. 이게 정명용입니까? 자, 그러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유시민한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법조 경력 20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걸 놓고 증거 인멸용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 들어본다.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막 아무 말이나 억지를 피우는 말이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 말에 그냥 말문을 닫게 만든다. 이 수사 주체가 검찰이잖아요. 아니 검찰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를 조사하면서 증거를 조작해서 넣어요. 자,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농단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해서 그럼 그렇게 사건을 친 거냐?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금 검찰이 그때 검찰과 다른 주체냐? 요래 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바른미래당이죠.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국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거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 장관과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정경심에 대한 수사도 조국의 업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2조에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동 지도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가 편을 드는 권익위도 법대로 해석하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진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도 정권 출범 후 다 데려간 SN그룹. 전번에 이야기한 그게 또 났습니다. 그래서 SN그룹 우회장이라는 사람이 문해 동남아 순방에 3차례 수행하고 해수부는 SM 계열사인가 가입된 17개인가 해운사로 구성된 해운연합에 483억을 지원했고, 그리고 조국 처남도 해운연합 소속 해운사에 상무로 취직해가 있죠. 계열사에.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해상충이잖아요.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법하고 관련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동생이 떠나든지 총리 동생이 떠나든지 해야지 한 군데 몰빵으로 몰아주고 그 기업은 온갖 인수합병을 통해 재계 35위의 준재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갖다가 땄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라오스에 무너진 SK건설 댐도 그 하청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이래 되는 겁니까?